볼륨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은퇴를 좀 할까 하는데. 네. 네. 출구로 주행하세요. 오.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괜찮으세요? 네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모터리프 신승입니다. 오늘은 현대차의 신형 MPV 스타리아를 시승하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스타렉스와 가장 큰 차이는 이 승용 모델의 힘을 굉장히 많이 실었다는 점입니다. 스타렉스에도 물론 어반처럼 승용 모델에 좀 특화된 모델이 있긴 했지만 소비자들이 철저히 외면을 했었죠. 스타렉스 어반은 사실 승용 모델이라기보다는 시트 배치나 이런 몇몇 옵션만 승용차 혹은 미니밴을 닮아 했을 뿐 근본적인 태생은 상용차였기 때문에 이 승용 모델에서는 좀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반면 이 스타리아는 카고, 상용 모델 외에도 승용 모델을 투어러와 라운지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은 상위 고급 라운지 모델이고 7인승 모델입니다. 파워트레인은 2.2 디젤 R엔진이고요. 8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스타리아에도 3세대 전륜구동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전륜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 H-트랙도 함께 지원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에도 H-트랙이 적용되어 있고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승용 모델답게 승차감에 신경 쓴 것처럼 리어 서스펜션을 멀티링크로 적용했습니다. 엑셀에 대한 반응은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덩치, 체격에 비해서 토크가 좋기 때문에 밟는 대로 원하는 만큼 쭉쭉 나가는 모습을 갖췄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하고 이렇게 레인 키핑을 해볼게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전 모델과 2021년에 출시된 신차들 이 굉장히 좀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서 이 레인 키핑,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들에서 분명히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2020년에 출시된 그런 제네시스를 포함하여서 고급 모델들은 약간 머뭇거리거나 주춤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2021년에 느껴지는 신차들 K8 그리고 스타리아 이런 것들의 이러한 반자율 주행 최신 운전자 시스템은 굉장히 좀 매끄러워진 느낌이에요. 이 센서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진보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좌우 깜빡이를 넣을 때마다 이 계기판에서 화면을 비춰주고 있잖아요. 그 사이드 미러 부분에 있어서 이 기능은 굉장히 좀 유용하죠. 시야가 넓게 잘 확보가 되는 탑입니다. 제가 포터나 스타렉스를 탔을 때 항상 불만이었던 이 제동력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포터나 스타렉스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동력이 초반 부분에 몰려 있어 가지고 이 끝까지 밟았을 때 이 차가 제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스타리아에서는 제동 성능이 한층 더 개선된 느낌, 이 무게가 있고 덩치가 있기 때문에 밀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담력을 끝까지 좀 잡아주는, 깊게 잡았을 때도 이 잡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기존의 1톤 상용이라든가 혹은 스타렉스보다는 한층 개선된 느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투싼 때도 그렇고 지금 스타리아 때도 노출된 계기판이잖아요. 햇빛 가리개가 없이. 근데 빛을 등지고 정면으로 이게 햇빛을 비춰도 시인성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잘 된 것 같아요. 이 차명 스타리아가 처음 공개됐을 때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이 스타리아, 스타벅스, 롯데리아에서 타는 상용차 모델이냐 라고 이렇게 놀리는 댓글도 있었는데 이 차의 이름은 별들 사이를 유영하는 우주선에서
그 이름에 유래를 좀 본땄다고 해요. CF에서도 그렇고 이 차의 디자인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것 같습니다. 얼핏 봐서는 실제로 우주선을 좀 닮기도 했어요. 혹자는 로보캅, 다프다 펑크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분들은 뭐 다리미를 닮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사실 경쟁 모델이라고 꼽을 수 있는 차가 없긴 하지만 굳이 꼽자면 카니발, 시에나, 오디세이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체급은 좀 다르긴 하지만요. 세종의 차들을 보면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해서 SUV처럼 그런 역동적인 모습의 미니밴, 이 세 가지 차량이라면 이번에 나온 스타리아는 한두 세대 이상 건너뛰고 완전히 미래지향적인 컨셉트카와 같은 모습의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상용차인 카고 모델과 승용 모델을 나눌 수 있는데, 승용 모델은 두 가지로 구분돼요. 투어러와 라운지. 투어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살펴볼 이 차 라운지는 고급 모델입니다. 투어러, 라운지 두 차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디자인 부분에서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라운지와 투어러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과 이 헤드램프 부분입니다. 이 메쉬 타입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했고요. 8개의 아이스 큐브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무늬가 굉장히 섬세하게 잘 꾸며졌어요. 그 하단부에 가니쉬도 잘 되어 있고요. 이 부분적으로 각각의 요소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엠블럼 색상이 굉장히 특이해요. 어두운 황동색 빛을 띠는 문양인데, 기존의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은색 문양의 엠블럼이었잖아요. 지금 황동색 요 엠블럼도 이 고급감을 한층 더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길게 이어진, 좌우로 이어진 주간 주행 등과 차폭등 때문에 몇몇 분들이 로보캅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디자인을 봤을 때 굉장히 좀 깔끔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보면 볼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진으로, 이미지로 봤을 때보다 실물로 봤더니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 루프 라인에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쭉 매끄럽게 이어지잖아요. 사실 요 윈도우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끊어서 약간 각이 지게 나올 법한데, 그런 것 없이 루프 라인부터 끝까지 범퍼, 라디에이터 부분까지 일자로 날렵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디자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기역학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휠의 패턴들도 고급스러워요. 굉장히 기존의 상용차와 스타렉스가 상용 가격만을 추구했다면 승용 고객들을 확실히 겨냥한 부분들이 이 휠 디자인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투어러, 라운지를 구분 짓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이드 미러 디자인인데요. 이 투톤의 컬러, 그리고 이러한 패턴들이 사이드 미러에도, 라운지는 조금 더 고급스럽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카메라가, 이렇게 작은 카메라가 있어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측면을 하고 있습니다. 측면으로 넘어와서 이 윈도우 뷰를 굉장히 커요. 벨트 라인 굉장히 낮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내에서 볼 때와 실외에서 볼 때 느낌이 굉장히 좀 새롭습니다. 창문이 쭉 이어져서 이 끝부분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통유리처럼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한 느낌도 주면서 깔끔하게 그런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굉장히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최근 현대차 디자인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이오닉 5에서 봤었던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 요소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 야간 상황에서, 그리고 이렇게 깜빡이를 넣었을 때, 요거는 약간 더 위쪽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깜빡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 차 자체가 좀 높이 있기 때문에 약간 더 시야 부분에서 조금 더 높은 쪽에서 알려줬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이 범위를 조금 더 넓혔으면 어땠을까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후면부 역시 이 엠블럼의 컬러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요. 히든 타입 이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와이퍼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범퍼 하단부에도 별도의 이런 패턴의 가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흠이 있는데 지금 이 차가 시승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먼지가 굉장히 좀 잘 쌓이는 것 같아요. 뒷면에서 이제 트렁크를 열어볼게요.
전자동식이에요. 전자동식. 오토 풀을 하면 끌 수도 있고, 이제 켜서 자동으로 굉장히 길고 느리게 닫힙니다. 제가 한번 버틸 때 센서 감지하는지 볼게요. 꽤 아픈데 이거. 이 전자동 문이 적용된 점은 굉장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차량들은 굉장히 커지는데 주차장이 좀 좁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 스타리아 역시 후면부를 끝까지 주차했을 때 이 도어를 여는 부분, 이 부분에 공간이 이렇게 있지 않는 이상 문을 활짝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짐을 내리거나 짐을 실을 때 주차장에서 주차할 때 이 정도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벽이 있으면 이 문을 열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앞쪽에 차를 어느 정도 빼거나 전면 주차를 해서 짐을 실어야 한다는 점. 그 점에 있어서 이 상용차인 카고 모델은 이렇게 양쪽으로 열 수 있는 트윈 스윙도어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라운지나 투어로에서도 이 옵션으로라도 트윈 스윙도어를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스타렉스와 달리 스타리아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 수평적인 인테리어 구조가 굉장히 깔끔하게 적용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트림, 라운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 패밀리밴 혹은 뭐 의전용 비즈니스 밴으로서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기능들이나 하나하나 요소만 따지자면 최근 출시된 SUV와 같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10.25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투어로에서는 디지털 계기판을 선택할 수 없어요. 이 라운지에서만 운전석 계기판을 10.25인치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라운지와 투어로의 차이를, 격차를 두는 것은 분명하다. 투어로 모델에서도 물론 이 중앙 센터 부분의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석에 있는 10.25인치 계기판은 이 투어로에서는 할 수 없다. 이 차가 승용 모델을 지향하고 있지만 사실 베이스는 상용 모델이기 때문에 상용 모델들의 특징들, 상용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은 보통 중대형 트럭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여기 USB, 아무래도 블랙박스용 전선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아요. 또 이미지가 선을 이렇게 빼서 분리하는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 부분들은 뭐 카드, 지갑, 그리고 영수증, 뭐 송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앞두는 수납함들. 요 최상단부에 요만큼 뭐 동전 정도 두기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래 부분, 그 아래 부분, 그 아래 부분, 이렇게 도어 부분에도 공간들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이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여기 불이 들어와서 무선 충전 이러한 것들이 있고, 별도의 또 다른 컵홀더, 그 아래에도 수납함, 또 수납함이 있어요. 이 수납함 두 군데 사이에는 USB 포트 2개, 그리고 12V 시거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공간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도 많습니다. 뭐 다이어리라든가 간단한 수첩들을 둘 수 있는 공간들. 은은하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죠. 컵홀더, 깊은 수납함, 굉장히 깊어요.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별도 분리가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컵홀더를 빼면 손바닥 2개 정도 넓이의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무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앞뒤로 그리고 위아래로 이제 조절이 가능한 유니버셜 아일랜드가 리무진 모델에는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대시보드 구간은 2단으로 되어 있어요. 특징적으로 이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잡을 수 있는 스티어링 휠을 비롯해서 운전자에게 좀 더 가깝게 운전자를 감싸는 형태로 직선이 되어 있으면,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깊숙하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둘 수 있는 거리, 개방감, 전반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2단으로 구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래는 이렇게 수납함이 위치하고 있죠. 이 부분은 대시보드 아래 수납함 공간을 좀 줄이면서도 전체적인 공간 자체를 깊숙하게 넣어서 공간 자체를 굉장히 넓게 쓰고 있는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가 큰 거에 비해서 룸미거가 좀 작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후방을 시야할 때는 충분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 뒷좌석, 뒷자리에 있는 분들을 보기엔 어려운데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후속뷰라는 기능을 통해서 별도로 봐야 합니다. 사실 이 스타렉스나 뭐 카니발 같은 큰 차를 탈 때 수시로 뒷자리에 아이가 있거나 뒷자리 승객을 좀 살펴보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고개를 틀면 운전 중에 시야가 이동되면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후속 대화, 현대 카페이, 발렛 모드, 후속 추침 모드 이런 것들이 다 최신 편의 및 첨단 IT 사양들은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이패스, 그리고 빌트인 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 문을 열 때 이렇게 열면 굳이 운전자가 내릴 필요 없이 문을 닫고 열 수 있습니다. 이 도어는 탈칵 한번 당겨주는 것만으로도 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이 도어 버튼을 통해서 개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있거나 물건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자동으로 경고음과 함께 다시 열리는 상황이 있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라운지 7인승 모델입니다. 시트 배치는 둘둘셋 배치가 7인승이 되어 있고요. 윗부분에서 굉장히 긴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죠. 앉아서 보고 있으면 시야가 엄청 개방감이 있습니다. 이 옆에 창들도 굉장히 넓어서 시야가 높은데 개방감, 공간감 자체는 제가 지금 최근에 시승한 차들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수준이에요. 측면에는 이렇게 선쉐이드가 옵션이긴 하지만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일반 모델은 이 통창이에요. 이렇게 이 열리는 요게 옵션입니다. 스타렉스도 그랬고요.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러한 승합차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측면의 창을 열 수 있는데 안 여는 것과 열지 못해서 못 여는 것과 두 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옵션으로 해야 될까? 라운지는 그나마 옵션에 대한 비용이 좀 패키지가 적은데 이 투어러 모델은 세트, 패키지로 100만원 정도를 넣어야 이 옵션을 넣을 수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지 않나. 요거는 그냥 기본 장착했으면 어땠을까? 투어러와 라운지 둘 다 그러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 루프 천장 부분의 소재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의 소재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과거에 이 썬루프 부분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잘 떴어요. 잘 떴는데 이번에는 좀 잘 신경을 꽤 쓴 것 같아요. 아까 봤던 카메라가 여기 달려 있어요. 카메라가 여기 달려 있고, 여기 버튼을 누르면 후속 승객과 앞좌석 1열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2열, 3열을 다 비춰주기 때문에 카메라 위치는 충분히 좋은데 대화 모드 버튼은 굳이 여기 있어야 되나? 진짜 편하게 할 거면 뭐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 여기 버튼을 달아줬으면 됐을 텐데, 이 뒷좌석에서 1열과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숙여가지고 버튼 누를 바에야 그냥 이렇게 숙여서 말하면 되는데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 만약에 후속 승객 대화 모드 버튼은 3열에서 더 유용할 것 같아요. 카메라는 여기 달아놓고 버튼은 여기 달았으면 어땠을까? 버튼을 여기 달았으면 3열에서는 버튼을 누르고 이야기를 하면 좀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좀 세심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게 2열의 공조장치. 2열에서 3열에서 공조장치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조수석 뒤편의 상석 한 명밖에 없어요. 이게 파노라마 썬루프 때문에 가운데 다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도
2열과 3열 사이 기둥 부분에 여기 있었으면 제가 조절할 수도 있겠지만 3열에 타신 분들도 조절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숙일 필요 없이 편한 자세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 달아 놓는 이유는 약간의 세심함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 디테일의 부족이 눈에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개방감, 공간감, 그리고 소재는 굉장히 훌륭하다. 윗좌석을 봤으니까 아랫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좌석 수납 공간, 가방 거리, 모자 거리가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양쪽 다 있고, 센터 콘솔 부분에는 컵홀더 2개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컵홀더 아래는 220V 단자가 있으면 뭐 노트북을 쓸 때 혹은 청소기 가볍게 돌릴 때 굉장히 유용하죠. 좌우에 USB 포트, 그리고 그 아래 작은 수납함 이렇게 있습니다. 수납할 수 있는 컵홀더 2개, 그리고 수납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좌우 양쪽에 어른들이 앉았을 때 발 뻗는 공간, 머리 공간 굉장히 여유로운데 저 같은 등치가 3명이 여기 앉는다,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7인승으로 나오긴 했지만 성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상 6인승인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쉐이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USB 포트가 별도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USB 포트 외에 컵홀더 2개, 수납함, 간단한 수납함들, 핸드폰을 여기 둘 수 있겠죠.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배치하고 있어요. 이 휀다 부분이라고 하죠. 뒷바퀴 부분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 부분에 있어서 이 7인승 모델은 광활하게 넓다라고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 수 있죠, 창문은. 그리고 이 부분이 뭐냐고 물으실 텐데 리클라이닝 기능입니다. 조금 더 눕혀서 각도 자체가 조금 더 포지션 좋게 눕고 있어요. 물론 릴렉션 시트와 비교했을 때 여기 하체 부분이라든가 자체 자세는 그렇게 편하지는 않지만 눕혀서 각도를 높이고 공간 자체가 여유롭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거리 운행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간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 공간을 당겨서 쭉 3열도 롱 슬라이딩 레일이 적용됐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옮겨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이 공간 자체를 굉장히 넓게 앉아서 둘이 마주 보면서 밥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을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겨서 접어도 쓸 수 있고요. 이 시트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용하는 공간, 목적, 의도 그런 거에 맞춰서 이 시트를 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 볼륨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은퇴를 좀 할까 하는데. 네. 네. 도시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세요. 오.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괜찮으세요? 네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네. 네, 시작부터 사고가 안 나서 다행입니다. 아, 뭘 하려다 저도 까먹어가지고. 머리가 하얘지네. 네. 라운지 7인승 모델에 적용된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슬라이딩, 전후 슬라이딩 기능이 이렇게 앞뒤로 가능합니다. 좌우로도 가능해요. 이 2열에 있는 좌석 2개를 좀 안쪽으로 당겼을 경우 뒷좌석 승하차가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통로로 다니지 않고 바로 오르내리기 편하게 시트 자체가 앞뒤뿐만 아니라 좌우로도 슬라이딩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릴렉션 시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원터치 릴렉션 기능인데요. 원터치 릴렉션을 누르면 이렇게 굉장히 편한 자세를
주시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 하나는 종아리를 받쳐주는 기능은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팔이 짧으신 분들은 상체를 일으키셔야 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래 포지션으로 돌아갈 때는 종아리 부분은 자동으로 접히게 되어 있어요. 소재나 마감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하단부도 좀 고급스럽게 했으면 어땠을까. 손을 닿는데 손가락 부분만 약간 촉감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왕이면 가죽을 감쌀 때 이 통째로 끝까지 감쌌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시트 앞뒤 무릎 공간은 굉장히 광활할 정도로 넓고요. 포지션에 앉아서 리뷰를 하자면 이 차 같은 경우 지금 2.2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데 엔진에서 들어오는 진동 자체는 굉장히 좀 잘 걸러주고 있지만 노면에서 올라오는 잔진동은 엄청 좋게 걸러주진 않는 것 같아요. 기존의 스타렉스 대비 굉장히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현대차에서 밝힌 고급 세단의 승차감과는 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차가 플래그십 세단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고급스러운 승차감이나 질감을 주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이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고 플랫폼이 바뀌고 여러가지 MVH에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기존의 스타렉스나 아니면 뭐 일부 차량에 대해서 분명히 더 나은 점도 있습니다. 나은 점도 있지만 패밀리 세단, 패밀리카, 미니밴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승차감은 한 중간 정도, 살짝 단단한 느낌이 있지만 노면에서 잘잘한 진동은 살짝 걸러지 못하는 점이 아쉬운 것 같아요. 기존의 스타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물렁물렁 출렁출렁한 느낌이 있어서 멀미가 있었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멀미가 발생하거나 그렇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뒷자리에서 일정 구간 시승을 하는 쇼퍼 드리븐 시승도 했는데요. 이 뒷자리에서는 엔진음이 크게 그렇게 들리진 않았는데 앞좌석 운전석에서 들었을 때는 엔진음이 살짝씩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이 엔진에 관련해서 진동 및 소음은 굉장히 좀 잘 억제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디젤 엔진이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는데 안에서 타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진동, 소음 그런 것들을 잘 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도주행, 일반 주행에서 노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잔진동이 올라오는 거는 운전석에서는 크게 못 느끼겠는데 뒷좌석에서 오히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느낌, 왜 이렇게 좀 잔진동을 걸러내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운 느낌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운전석 부분에 있어서 승차감이 더 좋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방향 전환에 대한 움직임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가고 있고 엑셀도 바른 대로 쭉 올라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덩치가 있다 보니까 방향 전환에 있어서 살짝 휘청휘청 쏠림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쏠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복원력이 굉장히 좀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스타렉스를 시승하거나 탔을 때 약간의 이런 와인딩, 차선 변경, 코너 구간에서 굉장히 좀 휘청휘청, 울렁울렁, 뿔렁뿔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오히려 굉장히 좀 단단하게 잘 잡아주는 주행 감각에 있어서는 분명히 개선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니발 때도 느꼈지만 이 미니밴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드러운 승차감을 추구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을 전해주는 그런 느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타면서 느껴지는 게 더 관심이 생기는 게 투어러, 라운지보다 3인승 카고 모델이 더 궁금해요. 가격적으로도 더 훨씬 더 합리적으로 싸고 멀티링크가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하고, 그리고 이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토크는 좋은 편이긴 한데 진동 및 소음이 살짝 조금 느껴지긴 하거든요. 물론 굉장히 잘 억제하고 있습니다. 기존 스타렉스에 비해서는 정말 정숙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개인 고객이 탄다, 이 차를 산다 라고 하면 3.5 LPI 모델이 더 좋지 않을까, 개인 고객이 산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가지고 굳이 H트랙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H트랙까지는 필요 없고 LPI 모델을 가지고 조금 더 정숙하게, 조금 더 관리가 쉽게, 디젤 엔진 같은 경우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LPI 모델이 배기량이 커서 최고 출력 부분에 있어서는 마력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저는 LPI 모델도 좀 궁금하고 3인 카고 모델도 좀 많이 궁금한 편입니다. 이 스타리아를 타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이 차는 스타렉스랑은 완전히 다르다. 일부 특정 고객층에게는 카니발과 붙어도 충분히 경쟁할 만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상품성들은 충분하기 때문에 고객분들한테는 좀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니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카니발 입장에서는 새롭게 경쟁자가 출연했기 때문에 어떻게 상품성을 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